9월은 교계에서도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 교단 총회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주요 교단들은 한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고 헌의안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각 교단의 총회 주요 사안들을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각 교단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쟁점 사안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이슈가 올해 상반기 교계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의 이번 청빙 판결에 대해서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진주 남노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총회 재판국 폐지에 대한 헌의를 올리고 일부 노회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등 관련 헌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예장통합교단이 오는 9월 10일부터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장로회 신학교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크게 떠올랐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도 다뤄지나요? 일명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교단 안에 반동성애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동성애 옹호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또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는 대표적으로 4건의 신학교 관련 헌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네. 서울 서남노회에서는 총회 지경 신학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는 헌의를 올렸고, 함해노회는 신대원에 입학을 원하는 목사 후보생이나 계속 수업을 원하는 재학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헌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부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의 신학교에서 시작한 동성애 충격이 총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예장 통합 측의 모든 갈등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쟁점 사항 점검해 주시죠. 네, 예장합동교단은 이제 총신대 정상화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김영우 전 총장을 비롯한 기존 이사들의 자격을 정지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사학분쟁위원회에 의해 관선이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은 이번 10일부터 대구 반야월교에서 진행될 정기총회에서 파송이사들과 함께 어떻게 총신대 정상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기존 이사진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합동과 구 개혁 출신의 갈등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밖에 기타 쟁점사항 짚어주시죠. 네, 예장합동과 예장개혁이 통합을 이룬 지가 이제 13년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그 통합의 합의 정신을 좀 무색해 하는 일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등록한 4명의 목사 중에서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 서류를 반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총회 부서기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는 총대 경력 7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구 개혁 측 출신이었던 김용대 목사는 총회 전산에 기록돼 있는 예장합동 총대 경력이 총 6년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개혁 측에서 2년의 총대 경력이 더 있던 것으로 이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선관위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김 목사뿐 아니라 일부 구 개혁 출신들의 목사들까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네. 합동과 구 개혁 출신들이 이번 갈등을 지혜롭게 풀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번 예장합동 목사 부총회장에 3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일심교회 강태구 목사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가 각각 후보로 나섰습니다. 교단 통합에 관련된 이슈로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교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5년에 제50회 총회를 통해서 예장 백석과 통합을 이뤘던 예장 대신 측은 통합에 반대한 총대들의 소송을 통해서 끝내 지난 50회기 총회가 완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제53회 총회는 양방이 같은 9월 10일에 총회를 시작하지만
따로 진행하게 됐고요. 임원 선거도 따로 치르게 됐습니다. 네. 대신이라는 교단 명칭도 본래 명칭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금의 수호 측으로 넘어가게 돼서 구 백석 측은 교단 명칭 논의를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예장 대신에서 온 교회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해서 예장 백석 대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재 교단을 빠져나갈 교회들의 규모에 따라 그 명칭은 총회 현장에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양측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통합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교단이 하나 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근본 예장 대신 백석 측 그 총무 선거가 뜨겁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치러질 예장 대신 백석 측이죠. 그 사무총장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보다 더욱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와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 그리고 현 사무총장인 이경우 목사와 원흥효진교회 이영주 목사 등 총 4명이 이번에 입후보했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경욱 현 사무총장이 재선이 가능할지 지켜볼 만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단마다 단독 후보가 많던데 예장 대신 사무총장 선거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신과 기침 총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11일에 시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정기총회에서는 총회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교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들이 눈에 띕니다. 네. 총회장 직무와 관련된 헌법과 총회 규칙 등을 이제 법제위원회에 맡겨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과 총회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는 17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총회장 선거에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와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가 출마해 역시 경합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주요 현안으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침례병원 파산 수수권과 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에 대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 108회 총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예장 합신총회도 좀 다뤄주시죠. 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에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17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기장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성소수자와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교단 내에서 파장이 일었던 서울 동로회 소속 박모 목사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윤리 강령 제정과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 등의 안건이 헌의됐습니다. 네. 기장이 이번에 논의할 성소수자 안건도 교계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예정인데요. 성소수자 교인 목회와 또 교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표준 예식서 개정과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개정,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각 교단마다 성총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쟁점 사항들이 잘 해결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